몇 살인데? 9살 3살. 청정초등학교 2학년 땡땡만 2학년 1반이라고 하하하하. 얘들아, 잘 잡아줘. 못 보거라. 네, 알았어. 이 라고 할 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누워. 라고 할 뻔. 다리 올리고 똑바로 누워. 좋은 친구 표현 뿌뿌의 인사. 리더는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내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하지요. 자신이 느끼는 것을 친구에게 표현해 보세요. 한국 영 리더십 센터. 아침 햇살이 반짝거리는 어느 날, 아기 코끼리 뿌뿌가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뿌뿌는 모래 목욕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 코끼리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지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할아버지 코끼리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뿌뿌는 아저씨 코끼리들이 일하는 과일 숲에 왔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응. 아저씨 코끼리들도 고개만 까딱하며 말했지요. 뿌뿌는 아기 코끼리들이 노는 지능 놀이터에 왔어요. 얘들아, 안녕? 도대체 코끼리들은 왜 이렇게 무뚝뚝한 걸까요? 우리 코끼리들은 원래 무뚝뚝해. 뿌뿌의 아빠가 말했어요. 그래도 마음은 따뜻하단다. 뿌뿌의 엄마가 말했어요. 하지만 뿌뿌는 생각이 달랐어요. 마음이 따뜻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뿌뿌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어요. 더 활짝 웃어볼까요? 씩, 방글방글. 더 큰 소리로 인사해 볼까? 안녕하세요. 긴 코를 부드럽게 흔들어 볼까? 출렁 출렁. 아무래도 안 되겠어. 뿌뿌도 무뚝뚝한 코끼리들 사이에서 자라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랐거든요. 뿌뿌는 씩씩하게 길을 떠났어요.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마음을 표현하는지 보려고요. 타박타박, 타박타박. 뿌뿌는 원숭이 마을에 도착했어요. 엄마 원숭이와 아기 원숭이가 꼭, 친구 원숭이끼리도 꼭. 아, 저렇게 껴안는 거구나. 하지만 우리 코끼리들은 앞발이 짧아서 서로 껴안을 수가 없잖아. 뿌뿌는 하마 마을에 도착했어요. 아빠 하마와 아기 하마가 쪽, 친구 하마끼리도 쪽. 오, 저렇게 뽀뽀를 하는구나. 하지만 우리 코끼리들은 커다란 엄니가 뾰족 나와서 뽀뽀할 수가 없잖아. 뿌뿌는 사자 마을에 도착했어요. 엄마 사자, 아빠 사자, 아기 사자가 꼬리를 뱅뱅. 친구 사자끼리도 뱅뱅. 우와, 정말 다정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 코끼리들은 꼬리가 너무 짧아서 감을 수가 없잖아. 뿌뿌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껴안기, 뽀뽀하기, 꼬리 감기. 모두의 마음을 표현하는 다정한 방법이지만 코끼리에게는 맞지 않았어요. 그 순간 뿌뿌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뿌뿌는 부지런히 코끼리 마을로 돌아갔지요. 엄마, 아빠,
뿌뿌야. 뿌뿌는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뿌뿌는 코를 도르르 감고 인사했어요.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엄마, 아빠 코끼리에게 뿌뿌의 따뜻한 콧김이 느껴졌어요. 뿌뿌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코끼리들에게도 코를 도르르 감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무뚝뚝한 코끼리들이라 모두들 쑥스러워했지만 서로 코로 느껴지는 따뜻한 느낌이 싫지 않았어요. 뿌뿌가 친구 코끼리의 코를 도르르 감고 안녕 하고 인사하자 나도 하자. 나도 해. 다른 친구들이 모두 줄을 섰어요. 그 뒤부터 코끼리들은 만날 때마다 코를 도르르 감고 인사했어요. 모두들 그 인사를 뿌뿌의 인사라고 불렀지요. 코끼리들은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하지만 뿌뿌의 인사를 할 때만큼은 아주 행복했답니다. 이야기 속 리더십, 네 마음을 보여줘. 이 책은 마음은 따뜻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어색해하는 코끼리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아기 코끼리 뿌뿌의 이야기입니다. 아기 코끼리 뿌뿌는 다른 코끼리들에게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무뚝뚝한 코끼리들은 뿌뿌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지요. 실망해서 돌아온 뿌뿌에게 뿌뿌의 부모님은 코끼리들이 원래 무뚝뚝해서 표현을 잘 안 할 뿐이고 마음은 따뜻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뿌뿌의 생각은 달랐어요.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요. 뿌뿌는 다른 동물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마음을 표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뿌뿌는 원숭이들이 서로 꼭 껴안는 것을 보고 하마가 뽀뽀하는 것도 보았어요. 엄마 사자와 아기 사자가 꼬리를 뱅뱅 감아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보았어요. 하지만 앞발도 짧고 엄니도 뾰족한 코끼리들에게는 껴안는 것도 뽀뽀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어요. 심지어 꼬리까지 짧으니 꼬리 감기도 할 수 없었지요. 그때 뿌뿌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뿌뿌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엄마의 코에 자신의 코를 도르르 감으며 인사했어요. 뿌뿌는 만나는 코끼리들마다 코를 감으며 인사를 건넸지요. 모두들 뿌뿌가 만든 새로운 인사 방법을 좋아했어요. 심지어 뿌뿌의 친구 코끼리들은 뿌뿌와 인사하려고 줄까지 설 정도였지요. 여전히 무뚝뚝하고 쑥스러움을 잘 타는 코끼리들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만날 때마다 뿌뿌의 인사를 하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곤 한답니다.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뿌뿌가 인사를 하면 다른 코끼리들은 어떻게 했나요? 뿌뿌는 왜 여행을 떠났나요? 여행길에 누구누구를 만났나요? 여행길에서 돌아온 뿌뿌가 생각해낸 새로운 인사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보세요. 뿌뿌의 소식을 들은 다른 동물들도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을지 상상해서 그려보세요. 리더십 속 표현. 마음만큼 중요한 표현. 표현이란 겉으로 드러나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마음은 표현을 하지 않으면 남들이 알아차릴 수 없어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말이나 얼굴 표정, 행동이나 선물, 편지나 카드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사랑이나 신뢰, 믿음과 같은 긍정적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면 2배가 되고 슬픔이나 억울함, 실망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을 표현하면 없어진답니다. 표현을 잘하는 리더들.
훌륭한 리더들은 알맞은 표현을 통해 더 큰 성공을 거두어요. 리더들은 자신이 이끄는 그룹의 구성원들이 훌륭한 생각을 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 때 따스한 칭찬과 격려의 말을 통해 사기를 북돋아주지요. 하지만 리더들의 멋진 표현 기술은 구성원들이 잘못을 했을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해요. 훌륭한 리더일수록 부정적인 표현이나 나무라는 말 대신 격려의 말을 건네며 구성원들에 대한 믿음을 더 많이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첫째, 만날 때마다 인사를 잘하세요. 인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있다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둘째, 부드러운 말을 쓰세요. 말 한마디가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셋째, 말을 할 때 얼굴 표정과 가벼운 몸짓을 알맞게 사용하면 표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리더십 실천해보기. 부모님에 대한 사랑 표현. 늘 고마운 부모님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로 하는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물로 표현한다면 어떤 선물을 할 수 있을까요?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투명인간 하고 인사했다. 응? 투명인간 하고 인사했다고. 좋은 친구, 친구 사귀기. 깨비야 놀자.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잘 되지 않나요? 리더는 친구들과 사귈 때도 예의를 지켜야 해요. 리더는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먼저, 더 많이 친구들에 대해 배려해야 한답니다. 여러분도 깨비처럼 별님의 지도를 한번 받아보세요. 한국영 리더십 센터. 고요하고 깊은 밤이에요. 또르르 똑, 또르르 똑. 이게 무슨 소리지? 작은 별님은 울고 있는 꼬마 도깨비를 보았어요. 넌 누구니? 왜 울고 있어? 난 도깨비인데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서 슬퍼요. 높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별님은 깨비와 같은 친구들을 종종 보곤 했어요. 내가 도와줄게. 따라오렴. 별님과 깨비는 꼬마 도깨비들이 노는 곳으로 왔어요. 흔들흔들 불빛 아래 꼬마 도깨비들은 동그라미 안에 도토리를 던지며 재미있게 놀고 있었지요. 도토리를 던져라 톡 톡 톡. 물구나무를 서라 흔들 흔들. 도토리가 들어갔다. 쉬어가자 휴. 그때 갑자기 깨비가 큰 소리를 치며 달려갔어요. 나도 놀자 나도. 그 바람에 꼬마 도깨비들은 깜짝 놀라 꽈당 고꾸라지고 벌렁 넘어졌어요. 얘는 아까 걔잖아. 너랑 안 논다니까. 어서 저리 가. 깨비는 또 훌쩍훌쩍 울었어요. 보세요. 나랑 안 놀겠다잖아요. 별님은 깨비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깨비야, 같이 놀고 싶다고 무작정 끼어들면 놀고 있는 친구들에게 방해가 돼. 대신 가만 지켜보면서 어떤 놀이인지 열심히 익히고 틈틈이 친구들에게 칭찬을 해주렴. 깨비는 별님의 말대로 했어요. 와, 물구나무서기 잘한다. 그렇지, 최고야. 조금만 더 힘을 내. 그러자 꼬마 도깨비들이 물었지요. 너 이름이 뭐니? 나 깨비라고 해. 너도 한번 해볼래?
좋아, 좋아. 깨비는 도토리를 던졌어요. 하나, 둘, 셋. 그런데 세 개 중에 한 개만 동그라미 안에 쏙. 그럼 나는 한 번밖에 못 쉬네. 다시 던질래. 그러자 별님이 몰래 다가가 소곤소곤. 깨비야, 놀이 규칙은 꼭 지켜야 해. 아차차. 깨비는 친구들에게 다시 말했어요. 얘들아, 미안해. 그냥 할게. 다음 도깨비는 물구나무를 서다가 이리 쿵 저리 쿵 넘어졌어요. 깨비는 그 도깨비를 놀려댔어요. 캑캑, 나보다 더 못하네. 별님이 깨비에게 다가와서 또다시 소곤소곤. 그렇게 놀려대면 친구의 마음이 상하잖니. 깨비는 얼굴이 빨개져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이제 깨비는 꼬마 도깨비들과 잘 어울리며 재미있게 놀게 되었어요. 별님도 후 마음을 놓았지요. 그런데 저쪽에서 꼬마 도깨비들이 웅성웅성. 한 친구가 팔을 다쳤대요. 깨비는 재빠르게 달려가 말했어요. 괜찮니? 이 플리프로 상처를 닦아줄게. 팔을 다친 친구가 물구나무를 못하게 되자 꼬마 도깨비들은 더 이상 놀이를 할 수 없었어요. 별님은 깨비에게 마지막 도움을 주기로 했지요. 깨비야, 친구들에게 다른 놀이를 하자고 해보렴. 깨비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 숨바꼭질 하자. 그건 팔을 다쳐도 할 수 있잖아. 맞아. 좋아, 좋아. 꼭꼭 숨어라 도깨비뿔 보일라. 꼭꼭 숨어라 방망이가 보일라. 꼭꼭 숨으면 우리가 찾는다. 왕. 저 멀리서 동이 터오네요. 꼬마 도깨비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얘들아, 안녕. 꼬매 도깨비들이 방망이로 땅을 툭 치자 모두들 뿅 사라졌어요. 깨비도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별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별님 덕분에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래, 깨비야. 그리고 나도 네 친구란다. 다음 날 고요하고 깊은 밤하늘이 쩌렁쩌렁 울렸어요. 깨비야, 놀자. 깨비야, 놀자. 꼬마 도깨비들이 깨비를 부르네요. 깨비는 신이 나서 이리 폴짝 저리 폴짝 제주를 넘으며 친구들에게 갔답니다. 이야기 속 리더십.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이 책은 친구와 놀고 싶지만 어떻게 친구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몰라 고민하는 깨비를 별님이 도와주는 친구 사귀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별님은 혼자서 울고 있는 꼬마 도깨비 깨비를 보았어요. 깨비는 친구들이 같이 놀아주지 않는다며 슬퍼하고 있었지요. 별님은 그동안 깨비처럼 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해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깨비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별님은 깨비를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별님은 깨비에게 먼저 친구들이 무슨 놀이를 하는지 어떻게 노는지 잘 관찰한 다음에 칭찬을 하라고 했지요. 별님의 말대로 하니까 정말 다른 도깨비들이 깨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놀이를 같이 하게 된 깨비는 신났지만 자기만 좋으려고 놀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또 친구들이 실수를 하자 놀려대면서 잘난 척도 했지요. 별님은 깨비에게 어떻게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깨비는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이번엔 별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팔을 다친 친구를 보자 먼저 달려가 도와주었지요. 이제 깨비는 별님이 없어도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친구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깨비를 누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친구 사귀기의 기술에 대해 도깨비들이 쉽고 재미나게 풀어놓았답니다.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깨비는 왜 울고 있었나요? 그걸 본 별님은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 깨비는 친구들과 같이 놀이를 하고 싶어 어떻게 행동했나요? 깨비는 팔을 다친 친구를 위해 무엇을 했나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 어떻게 하자고 했나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친구들의 인기 투표에서 깨비가 1등을 했어요. 친구들을 그리고 말풍선 안에 왜 깨비가 멋진 친구인지 그 이유를 상상해서 글로 써보세요. 리더십 속 친구 사귀기. 가족만큼 중요한 친구. 친구는 가족 외에 우리들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공통의 흥미와 생각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의논도 할 수 있죠. 이처럼 친구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족처럼 위로가 되고 큰 의지가 되어 주어요. 그 때문에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랍니다. 친구 사귀기 기술. 만약 새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면 깨비처럼 해보세요. 첫째, 또래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세요.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면서 놀이의 규칙을 이해하세요. 둘째, 놀이하는 아이들을 칭찬해주세요. 칭찬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므로 아이들은 여러분의 존재를 기쁘게 받아들일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그때 자기 소개를 한 뒤 같이 놀아도 되니? 하고 물어보세요. 셋째, 같이 놀이를 하게 되면 누구보다도 예의 바르고 유쾌한 놀이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넷째, 함께 놀이를 한 뒤에는 즐겁게 대화를 나누세요.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대화의 방법은 아롱이와 다롱이를, 경청의 기술은 닥터문과의 인터뷰를 참고하세요. 다섯째, 만약 누군가와 친구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정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하세요. 우정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성,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리더십 실천해보기. 친구 사귀기 대작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살펴보세요. 친구들이 좋아하고 함께 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을 관찰하고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할까요? 친구들과 잘 지내는 친구의 이름과 행동.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친구의 이름과 행동.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되고 싶은지 생각을 쓰거나 말해보세요.